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행률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표 치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표 치마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있고 밑에 이렇게 공동을 뚫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지표가 치마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표 치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지표 치마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은의 치마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나은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이것도 이렇게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다음에 만곡은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죠, 이렇게, 그죠? 마음석 자체가 수축 신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수평 이동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지표 치마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번 양쪽 갈로 정중앙에 있습니다. 지표 치마의 규모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서 채굴층의 두께와 성질, 채굴층의 두께와 성질, 안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왜 모래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부어버리면은 이렇게 높게 쌓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넓게 쌓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점성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각도를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세 번째 채굴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지표 치마가 많이 생기겠죠. 랍은 상부층의 심도와 형태, 맙은 층과 지표의 경사, 밥은 채굴적 내의 잔주량 또는 채광법이다 라는 것이죠. 뭐 잔주량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개념은 결국 뭐냐 하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자는 기둥주자니까, 그죠? 잔주는 좀 작은 개념이고 광주는 좀 큰 개념이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 한계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계각 지하 채굴 범위에 대한 지표 치마 범위를 규정하는 각이다. 즉 채굴 단자는 끝단자죠. 채굴 끝과 지표 치마 단을 잇는 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요, 미리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191페이지 문제 31번을 우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지표 함락에서 파단각과 한계각의 차이는 몇 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계각, 채굴단과 지표 치마 단을 잇는 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로서 치마의 한계를 표시하는데 대체로 40에서 75도이다. 파단각은 늘어남의 최대점과 채굴단과 맺는 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로서 파단각이 한계각보다도 일반적으로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파단각이 약 어느 정도 더 크냐면 5에서 15도 정도 더 크다는 것인데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고요. 5에서 15라는 것이 가번이 답인데, 자, 여기에서 감마가 있고 베타가 있죠, 그죠?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뭡니까? 채굴단과 지표 치마 단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있고, 여기서 이만큼 어떤 천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천공을 했다 쳐요. 천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참 이렇게 굴착을 해서 공동을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는 지금 좀 새카맣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새카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안 했다고 보면 되겠죠, 뭐를. 그러니까 굴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을 뚫는 곳이죠. 뚫는 곳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그림이 하나 있고 이 각도가 이제 감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기 더 이상 이제 있게 되면은 이제 안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식각은 이 상부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이 안식각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더 뚫었어. 더 많이 뚫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한 점이 생겼지만 더 뚫어버려서 이 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점이 두 군데 생기죠. 두 군데 생기면은 이제 너무 많이 뚫었다. 과면적 채굴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위쪽에서 늘어남의 어떤 현상이 많이 생겨서 많이 무너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뚫었다고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지표 치마가 이렇게 생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나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꺼지고,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러한 그림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러한 그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끌어당김의 현상으로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 끌어당겨 보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지표를 생각하면은 이게 확 무너지니까 이쪽은 오히려 쭉 잡아 당겨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만큼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있어서 결국 무너지는 현상이고,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당겨지는 현상이니까 이 부분에 인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이제 압축, 누르는 힘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점과 이제 또 뭐 연결을 이렇게 한 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장의 끝부분과 또 이렇게 연결한 선도 또 보이고, 그죠? 자, 하여튼 뭐 그런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파고들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 감마가 뭐냐 하면은,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계각이다. 이 한계각은 약, 암석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40에서 75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베타라고 하는 것은 파단각인데, 그 파단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의 최대점에서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각으로서 이 한계각보다는 15에서 5도 정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그림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죠? 한계각.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요. 179페이지 넘어와서요. 저 중간 정도에 보면 4번 치마 영향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마 영향 범위인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나오네요.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이처럼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표에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딱 다여지는 것을 우리는 완면적이라고 합니다. 완면적. 완면적 채굴. 완전하게 잘 채굴했다. 만면적 채굴이라고 합니다. 만면적 채굴. 완면적 또는 만면적 채굴. 그러면은 내가 겁이 나서 이 정도 못 뚫고 공독을 요 정도 뚫었다면은 안식관계에서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은 이거는 결면적 채굴이라고 합니다. 결면적 채굴. 아직까지 더 뚫을 수 있는데 조금만 뚫었다는 거죠. 욕심이 나서 이 정도 뚫어버렸어요. 공동을.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과면적 채굴. 너무 많이 뚫었다. 이 말이에요. 과면적 채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과면 채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180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돼 있고, 가번이 완전 면적 채굴, 나번이 과면적 채굴, 다번이 부분 면적 채굴. 자, 그 그림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0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나와 있죠. 그죠? S 이꼬르는 다 곱한다. EMAT다. 이렇게 돼 있고, 치마력 예정 계산식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우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한 2번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는 EMAT다. 자, 치마량을 구하시오 했는데 다 줍니다. 전부 개수들이나 높이들입니다. E는 영양 면적 개수. 개수는 무조건 곱하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화약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자격증에 있어서 또는 공학적으로는 개수는 원래 곱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자, 개수 나오니까 다 곱하면 될 거고, 단지 M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탄층의 채굴 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과 높이가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정방형으로 뚫는다든지, 안 그러면 원형으로 뚫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높이와 폭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탄층의 채굴 폭이라고 하지 않고, 탄층의 채굴 높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치마량의 단위는 메다로 나타나집니다. 메다. 보통. 그 정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6번에 록볼팅이라고 되어 있죠. 록볼팅, 그죠? 록볼팅은 루프볼팅이라고도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루프볼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굴착공학 가게 되면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공동을 이렇게 뚫었다는 것이죠. 공동을 뚫었는데 위에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다면 우선 이게 천공을 합니다. 천공을 여기까지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못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트 큰 거.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죠. 자, 이렇게 박아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볼트를 나중에 이만큼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뭐 물론 위에도 여기도 필요하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박아 넣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꿰매는 효과, 또 메어다는 효과, 뭐 2축 상태의 힘을 3축 상태로 분산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김으로써 천반이 무너져.